대통령실 윤석열이죠.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9.19 군사 합의뿐만 아니라 평양 공동선언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 6시 연합뉴스 통해서 일보로 나왔습니다. 야, 이건 정말 강대강으로 치닫는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 말이 안 통할 테니까 이제 총과 미사일로 이야기하자. 사실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거죠. 야, 여기까지 가는 건가? 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그러자 또 오후가 돼서 통일부 관계자의 말을 통해서 죄송, 평양선언까지는 아님,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가고 있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판문점 선언이 있고 평양 공동선언이 있고 9.19 군사합의가 있는데요. 평양 공동선언 같은 경우는 국회 비준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연합뉴스 발언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또 기사를 살펴보시면 파기는 아닙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 아니고 효력 정지고 평양선언도 정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게 왜 가능한가? 너 효력 정지, 너 무효. 이게 왜 가능한가 하냐면 이해찬 당시 당대표가 큰 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국회 비준을 준비하라. 꼭 국회에서 비준을 받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그 정상들이 만나서 선언을 해요. 선언을 하면 북한 같은 데는 사실상 왕족 국가니까 왕인 김정은이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 같은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비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국무회의 비준도 있고 국회 비준도 있습니다. 그 어떤 형태든 간에 비준을 거쳐야만 법적 효력을 갖게 되고요. 법적 효력을 가져야만 거기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 군사시설물들을 이동시킨다든지 아니면 지뢰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북측에 시설물을 짓는다든지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근간을 법적 토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냐? 보수 정당들, 보수 언론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냐? 헌법에 따르면 북한 땅도 우리 땅인데 이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를 했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힘으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때는 정말 표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이런 게 가능하냐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요 엄청나게 높았고요.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찬반 국민조사에서도 70% 넘게 나왔습니다. 전 국민적으로 압도적이었어요. 밀어붙이면 충분히 가능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표결이 아닌 합의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 계류되다가 끝났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평양선언 및 9.19 군사합의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제45차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비준을 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게끔 한 것이죠. 자, 그러면 비준했으니까 된 거 아니야? 일단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이 비준한 합의안은 다시 대통령이 효력 정지나 무효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 당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누구죠? 윤석열이죠.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국회 비준을 원하셨냐? 바로 2007 14 남북 공동선언,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이뤄내셨던 6.15 공동선언을 구현하고 고수한다.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님 이렇게 남북 평화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셨죠. 엄청난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니까 휴지 조각이 되는 모습을 그대로 보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운명이란 책, 남북관계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더 아쉬운 것은 국회 비준이다. 정상회담은 잘 끝났지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다 실기하고 말았다.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정상 간의 소중한 합의가 내팽겨쳐지고 말았다. 국회 비준. 자, 이게 왜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은 현 대통령 윤석열이 무효화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비준을 받게 된다면 이것을 다시 무효화시키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더 힘들죠. 대통령은 국무회에서 땅땅땅 비준 완료할 수 있고요.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비준시킨 것을 다시 무효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한 번 비준시킨 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만약 이해찬 때 정말 저게 이루어졌다면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 말씀대로 그때 만약에 비준이 이루어졌더라면
지금 윤석열이 이런 레드라인 전략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생각도 해봅시다. 근데 이런 선언이 그렇게 중요해? 이런 선언, 이 종이 쪼가리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자,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선언문, 공동 선언이 있습니다. 이 공동 선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 선언을 기초해서 남북 간 북미 간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자 평화 정책에 필수적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가면서 나간 게 바로 외교라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나왔던 노무현 대통령님 남북 공동선언에도 이런 내용이 적혀 있죠. 6.15 공동선언, 김대중 대통령님이죠. 김대중 대통령님의 공동선언을 노무현 대통령이 계승해서 더 발전시키겠다 되어 있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김정은과 했던 판문점 선언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외교적 한 줄, 이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씩 쌓여서 실질적인 결과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날려버리겠다고요? 이건 결국 북한한테 한반도의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참 레드라인 전략? 나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이야기해야지.